거짓말 하루에 몇 번 정도 할까요? 한 번? 두 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루에 무려 200번 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캐릭터 있죠? 배신캐. 배신과 거짓말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배신을 하고 또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극렬 빠가 되기도 하고 극렬 까가 되기도 하죠. 근데 배신이라는 것도 애당초 누구를 믿어야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임이 요즘 핫합니다. 어몽어스로 본 배신의 뇌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20년 전에 마피아 하면은 반드시 국룰, 말 많이 하면 일단 개부터 죽이고 보는 거. 이렇게 단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말 많이 하는 애, 걔 뭔가 수상한데? 라고 하는 직감을 사람들이 많이 믿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할 때에는 일단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FFA, Free Face Area라고 하는 안면 인식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너 마피아네 라고 처음에 죽이고 시작하는 경우들 나름 일리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더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인데요. 왜냐하면 눈 둘레 근육은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즉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웃는 척하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은 정말 티가 나는 거고 FFA에 탁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속이고 싶은 사람들 늘 쓰는 거 있죠. 뭐? 선글라스. 왜냐하면 눈을 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어몽어스로 돌아가 봅시다. 임포스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거짓말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건데 5살짜리 애가 어몽어스 할 수 있을까요? 7살 아이 어몽어스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빡빡하긴 해도 되긴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 발달 과정상에서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7살 정도가 됐을 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생기거든요. 거짓말을 하려면 반드시 시간 개념이 되게 투철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속여서 미래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거든요. 거짓말 할 때요, 약간 어려운 말 하나 하면 심적 표상이라는 게 가능해야 돼요. 내가 눈앞에 없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거짓말 할 수 있는 동물들 진짜 있을까요? 침팬지들은 그게 가능해요. 침팬지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나나 가지고 자기 혼자 숨겨놓고요, 마치 다른 데에 너무너무 맛있는 먹이가 있는 것처럼 무리를 다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뭔가 맛있는 거 있어 라고 연기를 엄청 하고요, 나중에 무리가 다 글로 가버리면 자기 혼자 쏙 숨겨놓은 장소로 와서 마구 먹어치워요. 거짓말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 제가 지금까지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지능, 두 번째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요 3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면 속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능력, 이거를 전담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드라마 중에 384 기동대, 거기 보면 서인국이 무려 징역까지 살고 나온 사기꾼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그 38 기동대인 마동석과 함께 손을 잡아서 고액 체납자들의 뒤통수를 쳐서 거꾸로 세금을 몰수하게 되는, 근데 사기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너무 잘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거울유런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사기꾼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거울유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짓말 혹은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거짓말 그리고 배신을 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가장 가슴 쓰라린 거, 애인한테 배신당한 것들, 마음이 아리고 옥죄어온다, 심장이 막 진짜 찢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 배신당한 사람들의 머리를 fMRI 가지고 찍어봤더니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 똑같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몸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 체계가 망가져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변연계, 포유류의 뇌라는 곳에서 감정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감정에 대한 처리가 자꾸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일만 벌어져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기억들, 이게 얼마나 깊숙이 새겨져 있냐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쇼핑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내돈내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유튜버들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해당 셀럽에 대해서 열광하고 얼마나 깊이 믿었으면은 그 반대급부로서 배신감도 깊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 진짜 짜증나, 진짜 내가 옛날 병신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고통을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스트레스 취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아예 반대로 해석해 버림으로써 고통을 회피해 버립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면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지부조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 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1999년 이 지구가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석같이 믿고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금전적으로나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질 정도로까지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에 베팅을 했는데 원래 멀쩡하게 해가 뜨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세상이 망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기도가 통했다라고 믿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말 심한 배신을 당했을 때 치유의 과정도 필요할 텐데 치유 역시 결국에는 뇌가 해줍니다. 뇌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스킨십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 토닥여주기만 해도 그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 점차 위로받게 되는 거죠. 결국 누구를 믿고 사랑하고 또 배신당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역시 뇌의 작용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계속 살펴봤는데 어몽어스라는 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내가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몽어스라고 하는 게임이 왜 이렇게 핫할까? 결국엔 배신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게 아닐까, 그런 무의식적인 흐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